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2분기 전기, 가스 요금을 확정한 가운데 외식 물가 등의 연쇄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심리 위축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부가 오늘 오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보다도 적을 뿐만 아니라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요.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51.6원을 킬로와트 시당 인상을 해야 됐으니까 분기당 약 13원을 인상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것은 8원이기 때문에 이 13원의 약 절반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메가줄당 올해 10.4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의견을. 그런데 그러면 분기당 2.6원을 올려야 되는데요. 1분기에 이미 동결을 했는데 지금 2분기에 와서 1.04원 인상에 그쳤기 때문에 네. 아직 적자와 미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 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폭 인상한 게 아무래도 재무 위기 상태가 해소되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추후에 더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 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1분기에 전기 소매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40에서 150원인데요. 이게 네. 한국전력이 판매하는 전기의 가격이죠. 그렇지만 전력 도매 가격,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나 민간 발전 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237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7원에 사와서 킬로와트 시당 140에서 150원에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 킬로와트 시당 97원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8원 인상을 해봤자 여전히 89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 적자를 갖다가 그동안에는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메꿔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된 한전채는 77조 1,530억 원 지난달 말까지 기준으로 네. 해서 법에 정해진 한전채 발행 한도인 104조 6천억 원에 이미 74%의 차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 냉방 수요 이런 게 폭증을 하게 되면 킬로와트 시당 여전히 89원의 적자를 보는 구조다 보니까 네.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적자 폭은 커져서 이 발행 한도가 차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폭 인상을 선택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작년에 네.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악화된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7%로 3%대로 낮아졌는데 네. 이번에 다시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역시 냉방비 폭탄에 대해서 민심 악화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공공요금 상승이 순차적으로 외식비라든지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폭 인상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 가스 요금을 합치면 지금 한 7,400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원가 상승을 통한 다른 상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력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특히 서비스 산업, 특히 외식 산업에서는 음식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가스를 사용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외식 산업 말고도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데도 독서실 같은 곳도 전기요금 계속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외식비뿐만 아니라 외식비를 제외한 서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요금이 인상했으면 우리가 작년에 인상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 7월에 6.3%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하면서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에 5.6%, 5.7%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었는데요. 10월 달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7.4원,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2.7원 각각 인상을 했더니 그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가 급격히 늦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에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인상을 했더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5.0%보다 5.2%로 0.2%포인트 오히려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도 과거로 빗대어 봤을 때 올랐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번에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는 어떤 영향,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정부에서 추산하기로는 올해 공공요금 인상이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2분기도 절반이 지나간 다음에 공공요금을 인상한 거기 때문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요. 0.1%포인트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네.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시차를 두고 외식비, 그다음에 외식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누적된 한국전력의 그 적자 규모, 그래서 회사채도 발행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또 네. 한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 한도를 채우는 게 시간 문제라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정부에서 예상한 0.1%포인트보다는 더 크게 인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른 게 뭐 가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을 갖는 것은 자영업자들일 것 같거든요.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네. 전국 외식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1월, 2월 이번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반영되기 전이었는데요. 지난 1, 2월 업체당 평균 전기와 가스요금은 이미 지난해 동기 대비 20% 넘게 오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저임금 역시 지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미 최저임금은 9,620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이 예를 들면 380원만 오른다고 해도 1만 원대에 이르를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인건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걱정인 게 아무래도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기가 굉장히 요즘에 어렵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삼겹살도 이제 금겹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삼겹살 가격 같은 경우도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그러니까요. 많은 서울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데 삼겹살 같은 경우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캠핑,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네. 당연히 뭐 캠핑하게 되면 뭐 바베큐로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사료. 네. 사료의 원료인 뭐 대두지라고 하죠. 그 대두지가 콩에서 지방을 뺀 건데요. 이것을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아르헨티나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바람에 이 사료의 원료가 급격하게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네. 그다음에 봄철이라서 나들이 수요가 증가한 것. 두 개가 합쳐져서 삼겹살 가격이 지금 소매 가격 기준으로 30% 상승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뭐 4인 가족이 외식을 하게 되면 네. 1인분당 삼겹살 가격이 조만간 2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서 삼겹살 가격에다가 뭐 음료값까지 합치면 10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가철이 오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가스비 인상을 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또 인상하다 보니까 냉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뭐 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올해 전기요금, 특히 전기요금의 지출 증가폭을 17에서 23% 수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7%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동결했을 경우, 그다음에 23%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킬로와트 시당 13.1원일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원을 인상했기 때문에요.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 요금 자체는 적게 올라갔지만 요금이 적게 올라갔으면 그만큼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더 크게 늘어가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구당 약 17에서 20% 정도 전기요금 지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했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시 뭐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하다 보면은 소비 심리와 관련돼서 위축하면 어쩌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예, 당연히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 지수가 지금 상승률이 3%로 모처럼 접어들어가지고 네.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리게 되면 순차적으로 외식비랑 서비스 물가를 다시 올려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끌어올릴 요인이 되고요. 무엇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보다 그 임금이라는 것은 또 천천히 오르다 보니까요. 그 가구들의 실질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그다음에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라갈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빠르게 올라가서 당연히 소비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조금 더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차례 네. 난방비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올 여름 또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절감을 해야 되는 효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에게 주는 신호라서요. 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수록 소비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전기 사용량은. 근데 이번에 그 전기 요금 상승폭은 원래 뭐 한국전력이랑 산업부에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던 분기당 13원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보니까요. 가격이 적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에게 아무리 아껴 쓰라고 정부에서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도 전기 소비 수요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전기 절감량에 따라서 킬로와트 시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뭐 에너지 캐시백 제도 같은 것을 정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제도가 그나마 뭐 많이 절약하면 절약할수록 전기요금을 깎아준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냉방비 폭탄에 대한 그 우려를 조금이나마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급요금으로 인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취약계층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요금 인상분을 경감을 하고 사회 배려계층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큰 효과를 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시한 것은 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뭐 독립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 약 360만 호의 사회 배려 계층에게 8,000원에서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을 월 30% 할인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는 이런 정책은 뭐 그래도 약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뭐 그 효과가 크진 않을지라도 이런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